자, 제주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가 이번 사이클은 조금 늦었죠. 오르긴 오르는데 분명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릅니다. 뭐 조정도 없이 직선으로 쭉 앞서 2월 달의 사이클에서는 러닝 커렉션 형태로 보였었는데요. 이번엔 좀 굉장히 좀 느리죠. 더디고 느리고 이렇게 돌았는데, 사실 뭐 이 제주 반도체는 이번 사이클에 처음 주식을 투자하는 순초자 주린이들만 아니라 그러면 누구나 다 아실 만큼 유명한 종목이죠. 온디바이스 AI 분야 대표주.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 온디바이스가 조금 느리게 돌아가는데요. 이거 앞서도 제가 중간에 한 번씩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업황이 통으로, 주식이 통으로, 업황이 전체가 통으로 움직이는 이런 국면에서는 대표주부터 먼저 사라라고 얘기 드렸죠. 대표 선수, 가장 유명한 대표 선수부터 먼저 사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걸 축구로 설명을 해본다라고 하면, 자, 국가대표팀이 평가전을 한다 이거죠. 평가전을 하든 월드컵을 하든 뭐 마찬가지가 될 텐데, 국가대표 축구팀이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누가 골을 넣을 것이냐, 누가 골을 넣을 것이냐. 그러면 실제로는 사실은 누가 넣을지 모릅니다. 자, 수비주 중에 누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중거리포를 쏴서 골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미들필더 라인 쪽에서 골을 넣을 수도 있고, 이재성이 넣을 수도 있고, 이강인이 넣을 수도 있고, 모르죠. 황희찬이 넣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라 그러면 누구를 꼽습니까? 자, 국가대표 축구팀이 경기를 하는데 누가 골을 넣을 것이냐 알아서 순서로 꼽는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축구팬들이 1순위로 꼽는 선수는 손흥민이겠죠. 손흥민. 자, 이런 식으로 전체로 올라 들어간다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일진 대표급 선수부터 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들어가는 거고, 이게 업황이 전체로 통으로 달리는 형태가 아니라 일시적인 이슈 가지고 올라 들어갈 때, 반도체의 경우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올라갈 때도 있고, CX3 올라갈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이 또 미친듯이 올라간 때도 있었고요. 이렇게 테마 형태로 올라갈 때하고 업황이 통으로 올라갈 때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잘 아시다시피 통으로 도는 사이클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거의 모든 종목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상대적으로 좀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을 매일 한 종목씩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한 종목씩. 그래서 이 TCK 같은 종목들 저 앞쪽에 전체 반도체 전체로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던,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 테스부터 출발을 해서 신고까지 미친듯이 가고 있는 TCK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그 뒤쪽에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PSK 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어제 마감종 같은 데는 파크 시스템 같은 종목들까지 등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원래 순서대로 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적인 측면으로 친다라고 하면 이 제주 반도체가 벌써 나왔어야 되는 종목인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반도체가 전체로 통으로 돌아 들어가는, 조선처럼 통으로 들어가는 사이클을 보이기 때문에 맨 앞쪽에 있는 유명 기업들, 그 1차 밴더 기업들, 뭐 테스라든가 뭐 심텍 같은 종목들도 있고,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도 있고, 테크윙, 그렇죠? 이런 종목들에서부터 먼저 나가고, 레거시 쪽에 이 유명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옛날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레거시 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이제 각 부문별 파트에서는 주가가 가장 낮았던 CXL이죠. 그래서 CXL에서 네오셈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세력형으로는 엑시콘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네오셈보다 월등하게 강하게, 네오셈은 지금도 이거밖에 안 돼요.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러닝 커렉션으로 달려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온디바이스 쪽이 상당히 좀 늦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오늘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온디바이스 하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좀 늦죠, 이번 사이클에서는. 자, 테마 쪽 들어가 보면요, 오늘도 그래서 낸드, 가장 유명한 종목들, 옛날부터 있던 종목들이 무더기로 몰려있는 여기, 그렇죠. 원익 IPS, 테스, 테크윙, 유진테크, 자, 여기 이런 종목들, 그렇죠. PSK 무선속도로 따르는 아직 한참 조금 더 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라고 앞서서 분석해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부터 일단 먼저 나가는 형태다. 그러니까 KC텍, 시임텍,
자, 이런 종목 그리고 가장 낮은 쪽에 놓여졌던 CXL 이런 종목들이 이제 테마성까지 붙어가지고 아주 강한 흐름도 있고 이거 지금 온디바이스 이제 위로 올라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지금 스타트에서는 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8%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쪽에도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 HP, SP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가장 우량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이니까 앞쪽에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죠. 자, 여기 드렸었고요. 이 제주 반도체 정도 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가야죠. 이제 사실상 출발선이다. 그러니까 뭐 1차 라인은 뭐 벌써 다 같이 똑같이 출발이 됐고 이제 가속 구간으로 들어가는 흐름들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제 오늘의 흐름 같은 경우라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자, 앞쪽에 지금 낸드 쪽의 종목들 같은 게 잠깐 보셨던 것처럼 넥스트에서 아주 강력하게 치고 나갔다가 눌리는 형태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직전 고점 요거 이제 돌파 노리는 종목입니다. 참고로 이제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자, 온디바이스라는 얘기 자체부터 치게 되면 온 디바이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장체 기기에 이게 사물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종목을 따질 때 반드시 이제 5G라든가 혹은 자동차 전장 기기 대응 메모리 개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디바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웨어러블 전장 사물 인터넷 그래서 이 기기하고 연관이 돼서 올라 들어간다. 주력은 이겁니다. LP DDR 더블 레이트죠. 저전력 더블 레이트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들어가기고요. 팹리스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도체 기업들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제주 반도체가 이쪽에서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팹리스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템에 많이 엮여 들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이거 어디 가서 보냐면 자, 지난번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죠. 팹리스 침체 속에서 나 홀로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 IoT에서 모바일 분야 공급 확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휴대폰의 퀄컴 같은 회사들이 있죠. 자, 그 퀄컴의 인증을 받은 기업. 그리고 이 기업에 이제 그 인정을 받고 저 아래쪽에 보실까요? 자, 그래서 자동차 전장과 모바일용 메모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에 우리가 잘 아는 저쪽에 이제 낸드 쪽에 있는 뭐 테스라든가 저런 종목들과 하는 거는 종류가 조금 다른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쟤들이 헤매고 있을 때도 이 제주 반도체는 따로 튀어나가지고 미쳐 날뛰기도 했던 그런 기업들이 되고요. 저 아래쪽에 보신 것처럼 국내 팹리스들이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저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파운드리 키우고 비메모리 키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요쪽에 쭉 들어갔던 이런 기업들이죠. 같이 상장되어 있던 그 요것과는 종류가 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라인에서도 정확하게 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반도체 쪽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바일용이에요.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퀄컴은 뭐 하는 회사죠? 퀄컴이 휴대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중화권에 본사를 둔 스마트폰 업체의 D램을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성향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쪽에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조금 다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 종목의 경우에는 자, 이건 이 종목의 특기는 모두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붐이 일어나게 되면 무지막지한 속도를 보이고 달라붙는 이런 형태의 기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적이 비교적 상당히 좀 잘 나왔어요. 순익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는 있는데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시면요. 그래서 실적이 2022년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그 다음에 깨지고 하는 쪽에서 테마형으로만 주가가 올라 들어갔죠. 자, 요렇게 들어가다가 작년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5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지금 상반기에 지금 80억이 나와 있거든요. 80억? 이렇게 꽤나 잘 나와있죠. 작년 전체 영업이익에 준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기관들 같은 경우 개인들은 이제 시세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나오고 연초에 잠깐 반짝이고 다시 잡아지고 이게 지금 워낙에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은 좀 높아요.
밸류에이션이 좀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이전에 지금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지금 같은 경우 주가가 이렇게 바닥 수준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5.7배,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위쪽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뭐 요거 조금 찝찝하죠. 근데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게 반도체 쪽에서 지금 이런 류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여드렸죠. 개인들 다 따돌려버리고 난 다음에 그냥 냅다 드립다 달려버리는, 개인은 팔고, 이 제주 반도체 역시 다른 반도체의 주요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개인들은 이제 따돌려 버리고, 이제 개인 따돌렸으니까 가야죠. 자, 정확하게 개인들은 때려 팔기 시작을 하면서 외국인 숏 커버 들어와서 지금 반 이상 커버 지켰고요. 300만 주입니다. 300만 주나 되던 이 매도 물량이 330만 원에 되던 매도 물량이 100만 주 이하로 들어갔고요. 그 사이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140만 주를 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속도를 그렇게 내지 못하고 민기적 거리는 동안에 이렇게는 왕창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주 반도체의 경우 앞쪽에 나왔던 그 뒤따라 들어오는 종목들 지금 차례대로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TCK라든가 뭐 이런 쪽의 종목들처럼 이제 여기서 추가해가지고 먼저 가인 애들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이 이미 상당 거의 다 들어갔어요. 오늘 들어간 걸로 해서 잠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 본다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에 들어갔다 왔죠. 그다음에 너무 들어갔다 왔습니다. 이쪽까지 다 들어가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출발하는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뭐 퀄리타스도 있고 어버브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먼저 노려야 될 종목은 제주 반도체. 여기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치고 나가는 거, 단타로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죠. 홀딩도 가능하고 단타로도 가능하고, 포인트만 잘 잡고 있다라고 하면 뭐 저 아래쪽에 저점 같은 데서 샀으면 좋겠습니다만, 저점에서 산다라고 하면 사실 이 종목보다 더 싼 뭐 테스 같은 종목들, 굉장히 싼 종목들이 많았으니까 저점에서 사 들어가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 제주 반도 같은 경우는 저점이 아니라 튕겨져 나올 때 사야 되는 종목입니다. 위로 테마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세력성이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 이 정도 상황에서 위로 튕겨져 나가는 흐름들 노려보자.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시 40분 됐고요. 이제 오르고 계신 전문가분들이 이제 오늘의 종목, 뭐 오늘도 뭐 거의 뭐 반도체가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가 싹쓸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뭐 여기서 연결돼 가지고 양자 보안 이런 쪽에서 순환 지금 미친 듯이 돌고 있고요. 양자주 보안주에서 뭐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꽤 많이 엮여 있죠. 저기 화면에 보면 다음 종목인데 지니어스 16% 뛰어 들어가고 있고요. 이쪽까지 이제 계속해서 번져서 그리고 AI 이쪽까지 지금 막 더 번져서 지금 같이 튀어나오는 이런 그림들 보고 있습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 앱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최고 전문가 24분의 전문가들이 종목들 노리고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 전문가분들이 다 스타일이 틀립니다. 주식이 2명, 그리고 코인이 2명, 주식이 22명이 있습니다. 22명. 이 22명의 전문가가 다 똑같은 종목만 보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전문가 24명이라 필요는 없겠죠. 스타일이 다 틀려요. 특기도 다 틀리고, 그래서 반도체가 갈 때 반도체를 유난히 잘하는 전문가도 있고, 바이오 갈 때 바이오를 유난히 잘 다루는 전문가들도 있고, 테마주 전문가, 재료주 전문가, 급소매매 전문가, 세력 급등주 전문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특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 사진 프로필을 보면 성향이라든가 프로필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 몇 글자의 글자로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쭉 다 들어가세요. 우선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자, 추천주는 지금 같은 장세라 그러면 추천주 하루 종일 22개 방에서 다진 다음에 수십 개가 나오죠. 줄게 그거 다 사지도 못해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 많은 추천주 다 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이 전문가가 어떤 형태로 다루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살펴보셔가지고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쪽, 그죠? 시장에 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거, 요런 거 지금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익 내주는 전문가, 요걸 따라가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전문가 스타일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장세 방향 같은 경우는 천재투자팁에서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천재투자팁에서 주도주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죠, 지금까지.
주도 섹터를 놓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미리 얘기를 드리겠고요. 조선하고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 잘 드렸죠. 자,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국면 거의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앞서서 두산 에너빌이 급등하기 바로 전날 하루 전날 미리 먼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저가매수 얘기 드렸고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흐름들 보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옳게 짚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 오르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따라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뭐 시장이 내려도 버티고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렇죠. 초과 수익을 내는 거죠. 남들 하나 하고 있을 때 이쪽에서는 2개, 3개, 4개 종목에서 수익을 내니까요. 이게 사이클이 틀리잖아요. 반도체도 사이클이 지금 보시다시피 다 틀리지 않습니까? 먼저 튀어나온 놈 있고 뒤에 열심히 따라오고 놈 있고 이제 출발하는 놈 있고 이거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 돼요. 저 앞쪽에서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먼저 출발하는 놈이 있고 뒤에 따라오는 놈이 있고요. 제가 4월달에 계속 왕창 떨어졌다가 돌아 들어갈 때 이런 때 같은 경우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이렇게 먼저 튀어나가는 현대마린 엔진 같은 종목을 사고 그 뒤에 세진중공업 추가를 하고 그렇죠? 삼양식품 같은 놈들 먼저 사고 그 뒤에 S&D 같은 애를 추가하고 이렇게요. 넥슨 사고 그 뒤에 하나시스템을 추가하고 이렇게 사이클이 다르게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면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다 찾아 먹을 수도 있어요. 꼭 먹고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